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존2 훈련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4회차 존2 훈련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는 총 124회차가 되겠고, 날짜는 24년도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째 날이네요, 오늘이. 9월 달에 100km를 달렸고요. 10월 달에는 244km, 그리고 11월 오늘은 10km를 달렸어요. 매일매일 지금 10km씩 뛰고 있는데, 며칠 된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존투 훈련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훈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빡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들 뛰시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조깅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확히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댓글에 우리는 이걸 조깅이 아닌 요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도가 낮기 때문에 심지어는 J도 Y로 발음하면서 요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달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124회차밖에 안 달려본 굉장히 잘 못 달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하루에 2000보를 걷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확인해 보니까.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으면 진짜로 2000보도 안 걷거든요. 제가 시계를 차고 하루를 살아봤는데 2000보를 안 걷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신발을 하나 사고 그때부터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발을 사고 애플워치 같은 거 차고 달리면 기록이 남잖아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기록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승 욕구가 있고, 그래서 모든 달리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저랑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를 달리면서 1km 달리는데 몇 초 걸리지? 몇 분 걸리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3km도 못 달리죠. 뭐 2km 조금 달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보면은 막 시간대 안 좋게 나오겠죠. 뭐 6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5분 30초 하다가 4분 후반대, 중반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개념들이 제 몸이 점점점 더 건강해지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몸을 계속 밀어붙이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몸이 부상이라는 결과로 보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상을 당하고 더 못 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무리가 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키 런 클럽에서 어떤 가이디드 런을 들으면서 달렸을 때, 초반에 몇 개를 들으면서 달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스피드로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허리에 통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어디가 다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허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달리기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몸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점점 좋아지는데 몸이 거부해서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 아, 세 부류다. 인자강이라서 그렇게 할수록 다 수용해서 강해지는 사람, 그리고 이게 내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몸이 깨닫고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진짜 그만두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아마 세 번째에 들어갈 거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첫 번째도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지식들을 접하게 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존2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심박수, 최대 심박수와 최저 심박수 사이의 구간을 나눠서 존 1, 2, 3, 4, 5로 5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1이 제일 쉬운 거고 5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헉헉헉 차면 5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평소에 걸으면은 1 정도 될 겁니다. 존 2가 어느 구간이냐면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존 1이고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존 3예요.
그 중간에 애매한 구간이 존2예요.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존2에 안착을 하고 싶으면 그게 힘드실 거예요. 대충 저 같은 경우에는 140 정도가 존2로 잡혀 있었어요. 130에서 40 사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되게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5를 해서 145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존2 구간을 설정을 135에서 145로 해놓은 상태이고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걸 맞추기가.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존2 훈련을 하면은 그 기어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킵초게랑 인터뷰도 하고 이 존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유튜버인데 그분이 카메라 보고 배낭 메고 계속 말하면서 섭3 마라톤 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그분 이전에 메페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름이. 근데 그분이 또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천천히 뛰어라라는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MAF 트레이닝이에요. 그게 메페톤 트레이닝은 아니고 이름을 딴 건 아니고 맥시멈 에어로빅 뭐 F는 뭔지 펑션인가 이렇게 해서 MAF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심박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던 분이고 천천히 뛰어서 존투 훈련을 오래 하면 즉 너무 빨리 달리지 않고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아닌 그 구간에서 훈련을 하면은 몸이 적응하고 더 낮은 심박수를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돼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 해보니까 되던데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정말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하루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록을 영상으로서 남기고 있는데 오늘 제가 느꼈던 바들을 읽고 나서 얘기를 해주자면 조금 세상에 계속 반복되면서 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하면 는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몸이 적응하고 평균 심박수는 계속해서 낮아지며 이 낮아진 심박수는 페이스와 케이던스에 재투자 가능한 형태가 된다. 편안하다. 점점 더 편안해진다. 좀 더 빨리 달려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일단 그냥 편하게 달리는 데 집중한다. 어차피 계속 하면 된다. 지속 가능성 하나만 본다. 달리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는지 아닌지만 중요하다. 달리기가 끝나면 조용히 가슴을 토닥이며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해준다. 어린 내 아이의 모든 작은 노력들에 안아주고 토닥이며 잘했다고 해주듯 내 안의 내면 아이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쓴 내용인데 정확히 그래요, 진짜로. 해서 안 느는 행동은 없습니다. 심박수가 계속 낮아져요.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박수를 제가 145 이상으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40대로 떨어지면은 더 이렇게 뛰는 속도를 뛰는 그 발구름을 더 많이 해서 케이던스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페이스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뛰어도 되고 뭐 둘 다의 투자가 되겠죠. 일단 가장 간편한 형태는 그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는 그냥 매일매일 더 편안하게 즐겁게 달리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하나만 보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어떠한 행동이든, 그러니까 동물의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그것이 이득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그것이 이득이면 하고 이득이 아니면 안 해요. 손해면 안 합니다. 그게 가장 본능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리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그 코스를 5km를 다 한 번도 안 쉬고 뛰면은 아이스크림 집으로 곧장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는지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행위 자체가 몸에 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다른 보상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무한 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칭찬이나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데 그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그걸 굳이 돈을 사서 하면은 PT를 받으러 가면 되겠죠. 그런 식이겠죠. 그죠? 근데 사실상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피드백들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런 피드백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인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해줘도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속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모든 작은 그런 변화들,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를 안아주고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동 시작하고, 이제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경감 효과를 받고, 아침 해를 보면서 몸이 깨어나고, 그렇게 피곤한 상태가 저녁에 오면서 제대로 잘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긍정적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서 항상 새벽 3시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도 완벽히 고쳐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뛴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었죠. 육아를 시작한 이후로는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2년간 그때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한 게 2년 동안 따라한 게 그게 미라클 모닝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고 지금 그걸 다시 찾는 게 너무 힘든 상태가 됐었는데 러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저는 뭔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러닝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냥 러닝을 시작하시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운 존투 트레이닝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존재해요. 근데 그 기준을 자꾸 속도에 맞추다 보면은 계속해서 속도의 압박을 받고 올리기 위해서 몸을 무리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아닌 심박수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고 계속해서 하루에 100m도 좋아요. 100m 뛰고 다음날 110m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 먼지 같은 성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매일매일 10km씩 뛰고 있지만 처음부터 10km는 절대 아니었겠죠. 조금 조금씩 늘려갔거든요. 100m씩 100m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깅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125회차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125일 겁니다. 끝나고 고쳐놔야겠네요.